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요새 핫한 인사이드 아웃 2를 바로 어제 보고 왔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1도 재밌게 보았었지만 이번 인사이드 아웃 2는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울컥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우선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의 소감은요, 제게도 많은 위로로 다가왔고 감정적으로 고통받고 있어 회복해 가고자 하는 분들께는 꼭 시청을 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떠오르는 환자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식이장애로 수년간 고생하고 계신 여성분,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는 신념에 빠져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계신 남성분, 한편 저는 정신의학의 치료 기법 가운데 수용 전념 치료, 다시 말해 액트라는 방법에 관심이 많던 와중에 이 영화에서도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리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몇몇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화에서는 감정들이 각각 다른 캐릭터로 표현되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거기에 더해서 불안이, 당황이, 따분이, 불업이. 인사이드 아웃 1에서도 느꼈지만 감정을 각각의 존재로 따로 명명한 것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치료적인 구성인 것 같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감정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는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감정의 존재를 모른 채로 지나가게 된다면 내 행동에 맥락을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내적 경험들, 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상태에 있을 때는 마치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인간 쓰레기라 항상 우울하고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비슷한 맥락의 환자분들을 진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수용 전념 치료에 따르면 융합되어 있다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융합 상태에서 벗어나는 소위 탈융합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적 경험과 나라는 존재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후로는 나에게 더 중요한 방향으로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수용 전념 치료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진료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의 해소 과정을 도울 때에도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지지해 드리거든요. 때로는 말로써 풀어보고 때로는 글로 써보기도 하면서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주 혼이 나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느꼈을 나의 감정들, 억울함, 화, 수치스러움, 자책감 등의 감정들 각각을 이름 지어주면서 스스로 인식하고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었을 때 감정에 소용돌이치는 힘들이 점차 약해지고 한층 가벼워진 상태로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영화에서는 라일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에 근거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로 묘사가 되는데요. 사춘기가 오고 나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버럭 화를 내버리거나 슬픈 감정이 들어 울어버리면서 자책을 하는 행동들 말이죠.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가 감정이니만큼 이 부분은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 행동의 모든 부분을 설명하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밥 먹고 양치하고 출근 준비를 하듯이 특별한 감정 없이도 그냥 루틴대로 관성대로 하게 되는 행동들도 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관련 없이도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택해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신념에 따른 행동과도 같죠. 감정에 따라 그대로 하는 행동이 아닌 내 선택에 따른 가치 지향 행동은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감정을 각각 인식하고 수용해준 이후에 더 수월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회사 일이 잘 안 되어서 기분이 슬프더라도 슬픈 기분을 충분히 알아준 후에 내게 중요한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아이가 유리잔을 깨서 지금 기분은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날 수 있겠구나 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할 수 있죠. 사실 라일리에게는 중학교 때 베프들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안이가 등장한 이후로는 라일리의 행동은 새로운 고등학교에 학기팀에서 인정받는 대회만 온통 몰두가 되어 있었죠.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에 따른 행동들인데요. 전제로는 혼자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던 거죠. 불안이가 제어판을 장악하게 되자 모든 안 좋은 경우의 수들을 헤아리면서 대비하려는 생각에 라일리는 잠에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순간순간의 감정에 충실하게 하루를 누리던 라일리가 불안이의 등장 이후로는 의식이 자주 미래에 가버려 현재의 순간을 오롯이 즐기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정말이지 안타까워 보여요. 통상 사람의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과
추구하는 것을 쫓으려는 행동, 불안이 주도하게 되는 행동은 전자 쪽입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공황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공황 발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라일리의 경우에 놓치게 된 중요한 것은 중학교 베프들과의 관계, 그리고 라일리 자신이었습니다. 만약 불안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용해준 후에 불안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택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중학교 베프들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감정을 살피는 행동을 했을 것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말하며 새 고등학교 팀원들과 무리해서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또 고등학교 학기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새 팀원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을 도모하는 것보다는 캠프 기간 동안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영화 초반부의 기쁨이에 의해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게 하는 많은 기억들이 기억의 저편에 버려지게 되었죠. 방어 기제로 따지면 부정과 억압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한 기억은 마치 겪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취급되고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버려지거나 지워진 것이 아니었죠. 라일리의 기억 저편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대로 해당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기회를 잃은 채로 그저 무의식으로만 켜켜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일견 좋은 감정을 가진 기억만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념과 자아를 형성하게 되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화 초반의 라일리의 자아처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내용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의 자아는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조금만 그런 신념에서 벗어난 나의 감정, 충동, 말, 행동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자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고뇌를 경험하며 자아 혼란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중반부까지 기쁨이에 의해 형성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자아, 불안이에 의해 만들어진 나는 부족해 라는 자아가 나오게 되죠. 저는 보는 동안 둘 다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너무 경직되고 단순한 표현이라 청소년의 자아를 설명하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의 새로운 자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자아가 등장한 대목에서 제 눈물샘도 터져버렸는데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겁이 나기도 해, 나는 적응해 가고 있어, 나는 좋은 친구야, 이런 여러가지 내용들이 번갈아가며 나왔었죠. 저도 여러분처럼 성장 과정에서 한창 불안을 느끼던 중에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 위로하고 다짐하고 또 변화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맞닥뜨리니 지금껏 느껴온 여러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분출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옆자리를 힐끗 보니 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나에 대한 인식, 자아란 다시 말해 고정불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수한 경험들 속에서 받아들여진 감정과 함께 복합적으로 자라나고 또 변화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아의 형성에 기여하는 나의 모든 경험은 소중하고 가능한 매 순간을 수용하려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화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지만 이미 어른이 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감정과 나라는 사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기회를 주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